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찰싹! 그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뜨거운 부침개가 71세 어머니의 뺨을 내리쳤거든요. 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접시가 와장창 깨지면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 바로 제 올케 지아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모욕을 주셨잖아요. 지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명절날 부엌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어머니의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고 부침개 기름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었죠.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71년을 살아오시며 이런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으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지아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시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화가 더 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아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뜨거운 부침개로 시어머니를 때려놓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다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며느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싶었죠. 어머니는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충격이 컸던지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몸이 덜덜 떨리고 계셨죠. 저는 지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아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했으니까 제가 화가 난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때려놓고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다니. 제 남동생인 윤호도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바닥에 깨진 접시들과 기름이 흘러내린 어머니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윤호가 물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를 때렸어. 제가 말했어요.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봤다고. 지아는 그제서야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지아가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 노릇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부침개로 어른을 때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공립중학교에서 교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일하면서 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해 왔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증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지아의 행동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부침개 사건이 갑자기 터진 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인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지아는 저희 집에 며느리로 와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일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71세 어머니를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부침개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아의 뻔뻔한 태도가 계속 생각났죠. 제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 못된 며느리를 어떻게 혼내줄지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교감으로 일하면서 항상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해 왔어요. 문제가 생기면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확실하게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복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못된 며느리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졌는지 그 전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야겠어요. 부침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시려면 말이죠. 지아는 3년 전에 저희 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남동생 윤호와 결혼해서 들어온 거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어요. 예쁘고 말도 잘하고 뭔가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지아는 푸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SNS에서 요리 영상을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구독자가 80만 명이에요. 지아가 자랑했습니다. 광고비도 꽤 많이 받고 있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유명하구나 그러시면서 흐뭇해 하셨죠. 하지만 문제는 지아의 태도였습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걸 너무 내세웠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리법은 너무 구식이에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먹어요. 제 레시피가 훨씬 트렌디하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니까 참으셨죠. 그래도 우리 집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어머니를 더욱 무시했어요.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해요. 저는 그런 지아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71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더 가관인 건 추석 때였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두 명절 준비로 바쁠 때 지아는 오직 촬영에만 신경 썼습니다. 이 앵글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지아가 말하며 음식 접시들을 이리저리 옮겼어요. 배경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음식을 만든 사람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SNS 피드를 위한 소품 정도로 여겼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들을 보고도 지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제 채널 이미지와 안 맞아요. 구독자들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요리만 자랑했습니다. 제 레시피는 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아요.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려요. 하지만 실제로 지아의 요리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정말 밋밋했어요. 보기에는 예쁠지 몰라도 맛은 별로일 것 같았죠. 어머니의 손맛과는 비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제 팔로워들은 건강한 요리를 선호해요. 어머니 요리는 너무 전통적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도 손맛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해 오셨죠. 하지만 지아는 그런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다며 깎아내렸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척 어른들 전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너무 촌스러워요. 지아가 말했어요. 제 팔로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어머니가 평생 살아오신 동네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보며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말이죠. 지아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셔서 그래요. 요즘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높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인생의 지혜가 깊으신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죠. 그런 분을 그렇게 무시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 동생 윤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려고만 했습니다. 윤미야, 며느리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교감으로 일하면서 늘 원칙을 중시해 왔거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특히 지아의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시어머니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어요. 달콤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바로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런 거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지아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았어요. 지아가 SNS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효부라는 이미지로 돈을 벌면서 정작 집에서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제 채널 컨셉이 있어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착한 며느리, 전통을 사랑하는 여성 이런 이미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전통을 무시하고 어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지아를 보며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만 그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다가 그 추석날 사건이 터진 겁니다. 부침개로 어머니를 때리는 순간을 목격한 후 저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문제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제사나 차례 같은 전통 행사에서 지아는 아예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게 지아의 변명이었죠. 하지만 정작 SNS에 올릴 사진은 열심히 찍었어요. 전통 가옥에서의 특별한 하루 이런 해시태그를 달며 올리곤 했습니다.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지아를 보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넘어가셨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런 어머니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말들을 했어요. 어머니 세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안 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저는 그런 지아의 태도가 정말 못마땅했어요. 전통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다니. 더 심각한 문제는 지아의 소비 습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된 후로 명품 쇼핑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지아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지아를 보시며 걱정하셨어요. 그런 비싼 걸 자꾸 사면 안 되지 않겠니? 하지만 지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왜 상관하세요? 이것도 일의 일부라고요.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받아치다니. 지아의 명품 쇼핑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계속 새로운 걸 샀어요. 그러면서 SNS에 자랑하기 바빴죠. 오늘의 아이템이에요. 지아가 새로 산 명품들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고 계셨죠. 며느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야? 제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아도 일이 바빠서 그래. 이해해주자. 윤호는 여전히 아내 편만 들었어요. 하지만 지아의 일이라는 게 뭐였을까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촬영한다고 해도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었죠. 나머지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집안일을 도울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아는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일이 있어서요. 콘텐츠 기획도 해야 하고 업체 미팅도 있고요. 어머니는 그런 지아를 보시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모든 일을 혼자 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71세의 나이에도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데 며느리는 명품 쇼핑만 하고 있으니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지아의 SNS였어요. 마치 자신이 효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실제로는 어머니와 대화도 제대로 안 했어요. 오늘도 어머니 손맛을 배웠어요. 그런 글을 올리고는 뒤에서는 구식 요리법이라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아의 이중성이 정말 역겨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죠. 특히 지아가 어머니를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세요. 지아가 말했어요.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요즘 트렌드도 몰라요. 좀 답답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며느리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지아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무례했어요. 형님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좀 융통성이 없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저를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자신은 트렌디하고 현대적인 사람이고 저희는 구식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죠. 지아의 거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리고 있잖아요. 젊은 에너지로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안일은 안 하면서 무슨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건지. 어머니는 여전히 참고 계셨지만 저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추석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아가 어머니를 부침개로 때리는 순간을 목격한 후 제 복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행동에 옮길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그 추석날 아침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지아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거든요. 아마 촬영 스케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오늘 촬영 스케줄이 빡빡해서 바쁠 것 같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명절 특집 콘텐츠를 여러 개 찍어야 해서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명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71세의 연로한 몸으로도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래, 내일도 중요하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구나. 혼자 하기엔 일이 많아서. 지아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SNS 반응을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 조회수가 평소보다 적네. 지아가 중얼거렸어요. 알고리즘이 이상한가 봐. 스트레스 받네. 저는 그런 지아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전 내내 지아는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는 걸 다 하셨죠. 지아는 그 사이에 촬영 준비만 했어요. 조명 각도를 재고 배경을 정리하고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그런 일만 했습니다. 이 앵글이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지아가 말하며 상위의 음식들을 이리저리 옮겼어요. 배경이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그런 지아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촬영 소품 취급을 받으니까요. 음식은 빨리 먹어야 맛있는 건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촬영 끝나면 먹을게요. 지아는 여전히 카메라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점점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만드신 음식들을 촬영용, 소품 정도로 여기는 지아의 태도가 정말 못마땅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지아의 기분이 더 나빠진 것 같았거든요. 오늘 조회수가 별로네요. 지아가 투덜거렸어요. 요즘 알고리즘이 이상해서 노출이 안 돼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들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제 채널 이미지와 안 맞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건강식이라고요. 이런 걸 올리면 구독자들이 실망할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명절에는 전통 음식을 해야지.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방식이란다. 아, 정말요? 지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구식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해요. 제 구독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일이니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도 명절 음식에는 의미가 있단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게 중요해. 의미요? 지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옛날 사람이시네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71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와 전통을 그렇게 무시당하시니까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예요? 지아가 더욱 거만하게 말했어요. 솔직한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때 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말까지 하는구나. 그 말이 지아의 뇌관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게 눈에 보였죠. 뭐라고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요? 그래,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는 거야. 어머니도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명절날 음식 준비는 안 돕고 사진만 찍고 있으니까 뭐가 며느리냐? 저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지아가 소리쳤어요. 이런 구식일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요. 그 순간 지아가 폭발했습니다. 발로 전판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제가 왜 이런 걸 해야 해요? 전판이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어요. 뜨거운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아가 막 붙여진 부침개를 손바닥에 올렸거든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해 다가갔죠.
이게 어머니가 자랑하는 전통 음식이죠? 지아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한번 제대로 느껴보세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급히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지아가 그 뜨거운 부침개로 어머니의 뺨을 내리쳤거든요. 찰싹! 그 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어요. 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접시들이 와장창 깨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부침개 기름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71세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모욕을 주셨잖아요. 지아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때려놓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다니. 제 동생 윤호도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바닥에 깨진 접시들과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윤호가 물었습니다. 올케가 어머니를 때렸어. 제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윤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설마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내가 직접 봤다고. 지아는 그제서야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지아가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모욕했잖아요. 며느리 자존심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부침개로 어른을 때려? 윤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몸이 덜덜 떨리고 계셨죠.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 못된 며느리를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부침개로 뺨을 맞으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어요. 공립중학교 교감으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먼저 지아의 SNS 활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 효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전통 요리 같은 콘텐츠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지아가 받는 협찬들, 광고비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수입이면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을까? 교감으로 일하면서 쌓은 인맥들이 도움이 됐어요. 회계 업무에 능통한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 봤죠.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즘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인이 말해줬어요. 특히 협찬이나 광고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아의 통장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동생 명의로 된 계좌들이 있었죠. 윤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누나, 이건 왜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윤호가 물었어요. 그냥 가계부 정리 좀 하려고.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요즘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아가 받는 협찬비와 광고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월 수입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세금 납부 내역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비싼 액세서리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었어요. 효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소비 패턴이었죠. 이거야말로 증거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아가 SNS에서 보여주는 소박하고 검소한 며느리 이미지는 완전한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명품에 목을 메고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죠.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협찬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지아가 받은 제품들의 가격을 조사해서 정리했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아는 협찬받은 제품들을 대부분 되팔고 있었거든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새 제품 금매 이런 식으로 올리고 있었죠. 정말 뻔뻔하네. 저는 혀를 찼습니다. 협찬받은 제품을 리뷰한 후 바로 되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는 또 다른 명품들을 샀고요. 더 조사해 보니 지아의 허위 광고도 발견됐어요.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마치 애용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품 정말 좋아요.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리뷰를 올려놓고는 실제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런 허위 광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정리했어요. 광고주들이 알면 기절할 만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지아의 세금 신고 내역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수억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신고한 소득은 그의 절반도 안 됐어요. 완전한 탈세네. 저는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아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들도 녹음해뒀어요. 구식이에요. 촌스러워요. 수준이 떨어져요. 같은 말들을 모두 기록했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교감으로 일하면서 익힌 문서 정리 능력이 빛을 발했죠. 협찬 계약서, 통장 내역, 명품 구매 영수증, 중고거래 내역, 허위 광고 증거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증거들을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들도 찾아봤어요. 세법 위반, 허위 광고, 사기 행위 등 지아가 저지른 일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군.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부침개로 때린 그 순간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거였는데 말이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지아의 가면을 벗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끝장을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친척 어른들과 사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지아에게는 자신의 거짓을 드러낼 무대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아는 평소처럼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는 여전히 뺨에 남은 상처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족 모임이니까 참고 계셨죠. 지아야, 요즘 방송 일은 어떠니? 큰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지아가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요. 저는 그런 지아를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곧 그 가면이 벗겨질 텐데 말이죠. 식사가 끝난 후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지아는 그 사이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지아를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물에 당황한 거죠. 왜 그러니, 지아야?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자꾸 모욕하세요. 지아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고 하시면서 상처를 줘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추석날에도 그랬잖아요. 지아가 계속 울었어요. 저를 무시하시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셨어요. 정말 서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때려놓고도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친척들은 지아의 눈물을 보며 안쓰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나 보네. 지아가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속상했나 보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지아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지아도 눈물을 그치고 제게 시선을 돌렸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누나, 뭘 하려는 거야? 윤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진실을 말하려는 거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지아의 협찬 계약서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아가 받는 협찬비 내역이에요.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그건 왜 가져와요? 월 수입이 수천만 원이에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는 제대로 했을까요? 다음으로 통장 내역을 꺼냈어요. 이건 지아의 계좌 내역이에요. 보세요. 명품 구매 내역들이 가득하죠. 친척들은 서류들을 보며 놀라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오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중고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협찬받은 제품들을 되팔아서 돈을 번 거예요. 지아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어요. 언니, 왜 이런 걸 조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허위 광고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지아는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광고해 왔어요. 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완전한 사기 행위죠. 친척들은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아가 추석날 어머니를 부침개로 때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내가 직접 봤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뜨거운 부침개로 71세 어머니의 뺨을 때렸어요. 지아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그건. 이게 내가 말하는 효부의 진짜 얼굴이야?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후련함 때문이었을 거예요. 친척들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효부인 줄 알았는데 완전 가짜였네. 지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이 들통난 거니까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어요. 드디어 못된 며느리의 가면을 벗긴 거였으니까요. 가족 모임에서의 폭로 이후 저는 본격적인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죠. 먼저 지아의 협찬 탈세 내역을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수억 원의 수입을 감추고
세금을 내지 않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세무조사 대상이 될 거예요. 회계 전문가인 지인이 말해줬어요. 탈세 규모가 상당하네요. 다음으로는 광고주들에게 지하의 허위 광고 내역을 알렸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들을 마치 애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증거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냈어요. 이런 허위 광고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이죠.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설명해 줬어요. 요즘 기업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결과는 빨랐습니다. 며칠 만에 지하의 협찬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지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더 큰 파장은 SNS에서 일어났어요. 지하의 허위 광고와 세금 탈루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푸드 크리에이터 지하, 협찬 제품 되팔기로 부당이득, 이런 제목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제보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 뺨 때린 며느리라는 소식이 퍼지자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71세 시어머니를 부침개로 때렸다고? 효부 코스프레 하면서 뒤에서는 저런 짓을? 완전 이중인격자네.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렸어요. 지하의 채널 구독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구독자 수가 하루에 몇만 명씩 줄어들었어요. 광고 영상에는 악플이 폭주했고 지하는 더 이상 콘텐츠를 올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언니, 이 모든 게 언니가 한 일이죠? 지하가 저를 찾아와서 물었어요. 내가 한 일의 대가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뺨을 때린 순간부터 각오했어야지. 지하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수입원이 모두 끊어졌고 SNS에서는 온갖 비난을 받고 있었죠. 명품들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세무서 조사도 시작됐어요. 수억 원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거죠. 탈세 규모가 상당합니다. 세무조사관이 말했어요. 추징세와 가산세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 같네요. 지하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될 상황이었어요. 협찬으로 번 돈은 이미 명품 구매에 다 써버렸고 세금까지 내야 하니까요. 윤호도 더 이상 지하를 감쌀 수 없었어요. 여론이 너무 나빴거든요. 직장에서도 눈총을 받기 시작했죠. 윤호 씨 부인이 그 며느리가 맞나요? 직장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윤호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혼하자. 윤호가 지하에게 말했어요. 지하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하가 빌었지만 윤호는 단호했어요. 어머니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없어. 윤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탈세까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지하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했죠. 세금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잘못입니다.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지하는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윤미야, 고맙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늦은 나이에 이런 시원한 정의를 보게 되다니.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정말 속이 뻥 뚫린 기분이야. 우리는 그날 함께 부침개를 부쳤어요. 어머니와 제가 나란히 서서 전을 뒤집으며 웃었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아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미래도 말이죠. 탈세로 인한 추징금 때문에 몇 년은 빚에 시달려야 할 거예요. 한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렸던 인기 크리에이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모두 팔아야 했고 그나마도 빚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아는 가끔 저희 집 앞을 배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으니까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아가 마지막으로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어머니께 직접 사과부터 해. 하지만 지아는 끝까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결국 지아는 완전히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소식으로는 지방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살고 있다고 해요. 그 화려했던 크리에이터 시절은 이제 추억일 뿐이죠. 윤호는 이혼 후 한동안 위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안해하는 것 같았죠. 지아와 함께 있을 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잘한 것 같아, 누나. 윤호가 말했어요. 나는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누나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줬구나.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침개는 원래 함께 나눠 먹으며 웃는 음식이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걸 무기로 썼지. 이제 다시 웃으며 부침개를 부칠 수 있겠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구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이었다는 걸 말이죠. 지아가 어머니께 한 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교감으로 일하면서 늘 학생들에게 말해왔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지아는 그 책임을 제대로 진 셈이었어요. 지금 우리 집은 평화롭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윤호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교감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마트에서 부침가루를 살 때면 그날이 생각나요. 부침개로 어머니를 때린 지아의 모습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아요. 대신 뿌듯한 마음이 들죠. 정의는 늦을 수도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요즘도 부침개를 자주 부쳐주세요. 그때마다 저희는 함께 웃으며 나눠 먹습니다. 부침개 본래의 의미를 되찾은 거죠.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지아가 만약 진심으로 뉘우치고 어머니께 사과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아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아의 몰락은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는 지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말이죠.